요즘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변화가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2025년 6월 28일부터 적용된 정부의 628 부동산 대책은 전세대출 규제 강화로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히 1주택자와 2주택자의 전세대출 조건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대응 방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왜 정부가 이런 강도 높은 규제를 시행하게 되었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가계부채가 빠르게 불어났습니다. 정부는 이를 단순한 시장 회복이 아닌 투기성 수요로 인한 위험 신호로 보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도 과도한 대출 확대를 막기 위해 대책을 발표하게 된 것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1주택자와 2주택자 각각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주택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전세 대출이 여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전보다 조건이 강화됐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무엇보다 전세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실거주를 전제로 한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며, 계약서에는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은행별로 상이하게 적용되며 DSR 기준에 따라 대출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추가로 전세 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인지 여부, 수도권인지 지방인지에 따라 적용 조건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수도권에 위치한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대출 한도가 축소되거나 아예 불가능할 수 있고, 반대로 지방의 저가주택 보유자는 상대적으로 유연한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2주택 상태가 된 경우, 예를 들어 기존 집을 팔고 이사를 가기 전까지 두 채를 보유하게 되는 경우라면 실거주 목적임을 증명하는 조건 하에 예외적으로 전세 대출이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역시 은행의 내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2주택자의 경우 상황이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사실상 전세 대출이 거의 불가능해졌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기존에도 서민형 정책 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은 1주택 이하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2주택자는 대상에서 제외됐는데요. 이번 628 대책은 이러한 기준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628 대책 이후 2주택자의 전세 대출은 원칙적으로 전면 제한됩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며, 주택 보유 목적이 실거주가 아닌 임대나 갭 투자 등의 목적이라 판단될 경우 대출 승인 자체가 차단됩니다. 게다가 6개월 내 전입 의무 등 추가적인 조건이 붙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이용이 불가능한 구조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금융기관에서는 이제 단순히 주택 보유 수뿐 아니라 보유주택의 위치, 가격, 기존 대출 내역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전세 대출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승인받던 방식으로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주택이 한 채 있더라도 해당 주택의 유형이나 위치, 기타 금융정보까지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다 복잡한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복잡해진 대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은 무엇일까요? 첫째,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주택 보유 현황과 부채 내역을 꼼꼼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1주택자인지 2주택자인지는 물론 보유주택의 실거주 여부, 최근 1년 내 주택거래 유무, 주택가격 등이 대출 심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전세 대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해당 조건을 사전에 은행을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대출이 필요한 시점보다 한두 달 앞서 상담을 받아두면 예상 외의 조건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은행별로 적용되는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복수의 금융기관을 비교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은행은 내규에 따라 예외를 적용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부채 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전세대출 심사에서 DSR 비율이 핵심 기준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카드론, 마이너스 통장, 소액대출 등은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낮을수록 대출 승인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주택 관련 정책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정부 발표나 금융기관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신혼부부나 청년층, 고령자 등의 경우 별도 정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조건에 맞는 정보를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628 부동산 대책 이후 전세대출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되었습니다.
1주택자에게는 다소 까다로운 조건이 적용되지만 여전히 기회는 있으며 2주택자에게는 사실상 대출의 문이 닫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정보를 빠르게 파악하고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충분히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은 존재합니다. 오늘 영상이 전세대출을 계획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및 금융정책의 변화를 쉽게 설명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